할머니에게 집은 소중한 보물이면서도 걱정거리가 되어갔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집은 그저 묵직한 벽돌 더미로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마침 예언자가 계약서 두루마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신탁입니다. 당신이 이 집에 머무는 한 매달 꾸준한 생활비가 흐를 것입니다. 집값에 상관없이 당신의 노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집의 미래의 소유권은 서서히 잠들게 됩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집은 당신의 연금이 빌려온 긴 세월의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도 연금은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없나요? 예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금과 이자, 각종 부대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가치만큼은 상속됩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내 삶이 불안한데 어찌 벽돌 더미만 지킬 수 있을까? 집은 남은 삶을 편안하게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길고 긴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오늘의 안정과 미래의 소유권을 맞바꾸는 약속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걱정 없는 삶을 즐겼습니다. 튼튼한 안전망 덕분에 폭풍우 같은 세상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집은 그저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남은 삶을 위한 확실한 연금이었지. 그녀는 집이라는 자산을 평생의 평화로 바꾸는 신탁을 선택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얘기는 주택연금의 신탁 방식, 장점 한계,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주택연금 신탁 방식은 가입자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이전하고 이후 가입자에게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영목이지의 한 종류지만 구조적으로 저당권 방식과 다릅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수탁자가 담보물인 주택을 직접 관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며 보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입자,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신탁 방식이 만들어내는 법적, 세무적, 상속적 불확실성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유세 공제에 대한 불확실성.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명목상 수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일부 가입자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 혜택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현재 공제를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태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이나 신탁 관련 규정이 바뀌거나 과세 체계가 조정될 때 다시 혼란이 반복될 수 있지요. 둘째, 사망 시 배우자 승계 및 상속 구조의 불명확성.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등록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신탁 구조에서는 집이 상속 재산 목록에 나타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주택이 빠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제도 자체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니라 행정 해석과 수탁자 내부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탁 방식의 제도적 한계. 신탁 방식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안전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편함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는 절차가 복잡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신탁 재산을 기피하고 신탁 설정 후 추가 담보권 실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이 상속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아 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신탁 구조가 가진 근본적 특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제약입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령층의 재산 활용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주택연금은 하나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안정성과 이용자의 권익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과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유세 공제 관련 규정의 법률 명문화. 현행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해석 수준에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보유세 공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세법에 삽입하여 가입자의 장기적 신뢰를 확보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신탁 재산의 상속 처리 기준 마련. 상속 재산 분쟁 예방을 위해 신탁 재산의 유류분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연금 승계 절차의 법적 확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 복잡성을 고려한 보호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탁 방식 보완 또는 부분 저당 방식 도입 검토. 다른 나라들에서 운용 중인 우선 수익권 기반의 부분 저당 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우선 변제권만 확보하여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활용권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정책, 상속법과의 연계 강화. 주택연금을 별도 제도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복지, 상속제도 현대화, 노년기 재산관리 정책과 함께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은 세금, 상속, 권리 구조에서 남아있는 해석 의존적 요소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가입자 권리를 법률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수탁자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모두 확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령자의 삶의 질이라는 기준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